안녕하세요. 기계과 3학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토캐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3학년 과정을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곧 회사에 가거나 혹은 대학을 가거나 여러분들의 이 진로를 선정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학이나 혹은 회사를 가더라도 음, 이쪽 공학계 혹은 뭐 기술계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그 회사나 좀 대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오토캐드예요. 이 오토캐드는 우리 뭐 여러분들이 속하 있는 뭐 제가 속해 있는 과 기계과뿐만 아니라 혹은 뭐 전기과, 전자과 등 혹은 뭐 디자인 쪽으로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뭐 캐드를 사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옷이라든가 혹은 뭐 특허하는 사람들은 뭐 특허 도면, 뭐 특허 도면 같은 거에 굳이 정밀하게 하진 않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근데 기본적인 그 도면에 대해서 치는 법, 그리는 법 이런 것들은 어, 지금 우리가 이제 졸업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뭐 기본적인 소양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3학년 그 졸업일 얼마 안 남던 입장에서 이 오토캐드를 가지고 하는 수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도에서 사용하는 도면들은 보통 A3 용지나 혹은 A4 혹은 A2 용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A0에 해당하는 크기는 일반적으로 그 가로, 세로를 곱했을 때의 면적이 대략 1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A판 종이뿐만 아니라 B판 용지도 사용하는데요. 뭐 요즘에는 뭐 B4로 인쇄된 뭐 시험지는 별로 없죠. 보통 뭐 A4로 다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큰 종이를 인쇄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능 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서는 뭐 한 면, 한쪽이라고 해야 되죠. 이 한쪽에 해당하는 면이 보통 B4로 인쇄됩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한 장을 이렇게 쭉 펼쳤을 때는 뭐 B3 용지에 해당하겠죠. 이 면적은 그럼 가로 세로 면적은 어느 정도냐 하냐면 0.5 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 뭐 이거는 뭐 규정을 뭐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냐 하게 된다면 뭐 ISO 규정으로 뭐 독일에서 만들어졌다는 식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로 세로의 뭐 비율이 A0나 A형 용지나 아니면 B형 용지나 일반적으로 1대 루트의 비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이 기준대로 계속 접다 하게 되면 이 종이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종이가 크기가 이 A0의 용지를 한 번 접었을 때 A1 종이, 그 다음에 A1 종이를 한 번 접었을 때 A2 용지, A2 용지에 한 번 접었을 때 A3 용지, A3 용지를 한 번 접었을 때 A4 용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통 그 1대 루트 2라는 비율이 보통 인쇄했을 때 용지의 크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보통 옛날 모니터 같은 경우에 뭐 17인치 모니터, 19인치 모니터들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은 보통 한 16대 9, 16대 10 여러분들 게임할 때 사용하는 모니터들이 대충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쇄했을 때의 용지는 이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뭐 A4 용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험지 인쇄도 뭐 굳이 출력을 안 하기 위해서 그냥 모니터를 이렇게 세워다 놓고 보통 사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서는 그 도면 템플릿에 대해서 지금 보여준 거에 해당합니다. 보면은 이쪽 보게 되면 이 도면의 양식에 해당하는데 요게 보시면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뭐 주구장창 했었던 그 도면을 표시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뭘까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선생님이 제시를 해드릴게요. 윤곽선, 중심선,
표제란에 해당합니다. 윤곽선은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해요. 그리고 중심선은 이 부분에 해당하고 이게 네 개를 마킹을 해야 되고 표제란은 여기 하부 표제란, 여기 상단 표제란 이런 식으로 나타나네요. 지금 주어진 이 도면 템플릿은 보통 전산용 기계제도 기능사, 일반 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뭐 기계설계 산업기사 이런 데서 보통 도면을 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정해진 규격에 해당합니다. 보게 되면 이 규격이라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치수들이 이런 식으로 잔뜩 적혀 있잖아요. 보게 되면 도면을 그리는 방법들이 뭐 다양하지만 뭐 우리 기계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치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뭐 물체의 외형을 깎거나 혹은 뭐 조립하거나 해야 되는데 치수가 약간만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조립이 안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전에 뭐 로봇을 뭐 개인적인 뭐 선생님이 그 뭐 대학원 다녔을 때는 이 로봇을 전공을 했을 때 뭐 제품이 뭐 비싼 돈 주고 제품을 깎았었을 때 이게 제대로 조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형 조립 기능사 이 부분에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준비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 암과 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들어가도록 조립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쩔 때 이게 도면에 대한 제대로 된 치수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게 제대로 조립이 되지 않아서 그 제품에 대한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정밀하게 가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치수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WXY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뭐 보게 되면 이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거 가공이 필요하지 않음이고요. 그 다음에 WXY인데 이 순서대로 가공이 점점 더 정밀해지는 거에 해당합니다. W 다음에 X,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Z. Z는 뭐 기밀, 수밀을 해당하는 부분에 필요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기밀, 수밀 이 단어의 뜻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기밀, 수밀이라는 것은 뭐냐? 뭐 여러분들 뭐 학교에 뭐 배관 쪽 실습 장비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보면은 이 배관 실습했을 때 우리들이 이쪽 테플론을 감죠. 나사를 깎은 다음에 이 테플론을 감을 텐데 이 테플론이란 뭐냐면 이게 하얀색 테이프인데 이 하얀색 테이프 좀 말랑말랑하게 생긴 하얀 고무처럼 생긴 테이프인데 이게 파이프 안에 뭐 물이라든가 혹은 가스가 들어갔을 때 이 가스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혹은 뭐 물이라든가 뭐 액체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꽉 밀봉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사용해요. 그럴 때 기밀 수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밀봉, 그러니까 그게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밀 수밀을 막기 위해서 기체를 밀봉, 그 다음에 물을 밀봉, 기밀, 그러니까 기체죠. 수밀, 물이죠. 그러니까 물을 밀봉을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규격들을 뭐 다양한 방법들로 제도하는 방법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아요. 근데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들 제도 기능사에서는 이것들을 규정을 짓는다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뭐 주소를 달아가지고 반드시 표시를 해서 우리가 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보면은 뭐 이런 규격들을 하는 것이 좀 여러분들이 아마 기능사 준비했던 시간하고 좀 비슷했던 것으로 알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반 기능사, 뭐 밀링 기능사 있잖아요. 뭐 CNC 컴퓨터용용 선반, 컴퓨터용용 밀링 기능사. 한 분야의 선생님께서 계속 가르치시면서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데 뭐 저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알지만 만약에 뭐 이 선생님한테 배웠다 저 선생님한테 배웠다 하게 되면 뭐 어긋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뭐 제대로 칠 수 있으면 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그리는 방법 때는 좀 더 좀 자유롭지만 하지만 그 규칙 우리들이 반드시 그려야 되는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릴 수 있겠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제도 기능사를 땄다 혹은 뭐 컴퓨터용용 선반 기능사 밀링 기능사 땄다 이게 여러분들이
다 완벽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최소한 깎을 수 있다. 그리고 어디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과정을 밟았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아쉽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이제 성격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의 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는 회사 생활에서도 더 열심히 했기를 선생님이 더 응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템플릿의 그 선 그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규칙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는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토캐드 프로그램은 선생님이 이 실행 프로그램은 여기 오토캐드 2019를 설치를 했었는데요. 보게 되면 요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쪽 오토캐드 2019에 해당하는데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오토캐드 2007이라고 하는 버전, 뭐 클래식 버전으로 보통 이렇게 했어요. 이 클래식 버전이 뭐냐면 오토캐드의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이런 아이콘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작게 표시가 되고 좀 옛날부터 많이 사용하던 것들이라 오토캐드 클래식 버전으로 했을 경우에 이 메뉴 창이 좀 질서정연하게 뭐 2019나 2020, 2021 됐을 때 이것들이 조금씩 변해요. 이 양식들이. 근데 이 양식들이 좀 변한 것들을 좀 더 좀 표준화시켜서 보기 위해서 뭐 오토캐드 클래식 버전 CMI 파일, CM6 파일이었나? 이것들을 뭐 패치 파일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뭐 그거는 뭐 그 다음 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뭐 조금 뭐 시간이 좀 남으면 한 번 더 얘기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은 오토캐드를 통해서 오토캐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그려지는 것인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의 과거에 있었던 오토캐드보다 지금이 좀 더 쉽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이콘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선생님이 하나의 그 팁으로 얘기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학생이죠. 이 학생이었을 경우에 이 오토캐드를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오토데스크사에서 여러분들이 뭐 재학증명서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의 학생증을 오토캐드사에다가 PDF 파일로 제출하게 되면 그 업로딩 시키는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토캐드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 라이센스를 주게 됩니다. 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오토캐드 프로그램, 그러니까 제도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제도 취업했을 때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면을 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거든요. 근데 수요가 많아요. 선생님이 예전에 그 애들 전기과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에. 그때도 저희 과 과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던 게 학생들 좀 제도를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왜 제도를 가르치시려 하느냐. 그래도 우리도 도면을 좀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좀 지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래요. 하여튼 뭐 특성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뭐 굳이 기계과가 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과, 뭐 유사과의 뭐 자동차과도 뿐만 아니라 뭐 전기과, 전자과 등에서도 이러한 제도 도면들은 많이 사용한다는 거 꼭 명심해 주기 바래요. 말이 좀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부터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쪽 메뉴 창을 보게 되면 새로 만들기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되는데 뭐 오토캐드 뭐 네임드 플러 스타일 혹은 뭐 오토캐드 네임드 플러 스타일 3D 뭐 ACAD ISO 플러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 양식을 이런 식 주어졌다 보시면 돼요. 플러스타일, 뭐 플러스타일 3D 형식으로 플러스타일 3D 형식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뭐 MFG 뭐 여기 아크 뭐 MFG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양식을 주어졌다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일반적인 제도에서 도 ACAD, ISO로 보시면 됩니다. 뭐 ISO 규정에 맞춰서 뭐 제도 토면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창이 뜨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번 작업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이러한 도면 템플릿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 도면 템플릿엔 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면 그 전사은용 기계제도 기능사라든가 전사은용 기계제도 기능사라든가 혹은 뭐 기계기사 혹은 뭐 기계 설계 산업기사 뭐 기계 뭐 기계 건설기계 산업기사 뭐 건설기계기사 이런 데에서 보통 도면을 그리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러한 양식을 주어주게 됩니다. 이 난이도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땐 전사은용 기계제도 기능사라든가 혹은 뭐 일반 기계기사의 도면 그리는 수준은 거기라고 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배우는 양이 적은 것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회사에 가더라 또 혹은 뭐 대학에 가시더라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은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도를 어느 정도 좀 잘 그린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에 조금 더 좀 편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보통 보통 인문계 나온 학생들보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그리거든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애들이나 못하는 애들이나 마찬가지로 조금 더 잘 그려요. 잘하는 애들은 확실히 더 잘 그리고 좀 잘 못 그렸다. 그래도 뭐 수행평가를 잘 많이 못했었다 하더라도 보통 애들보다는 좀 더 잘 그릴걸요? 이거 선생님이 약속할게요. 자, 이쪽 오토캐드 창에서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캡처해서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이거는 뭐 간단해요.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린 거고요. 캡처해서 한 거고요. 어, 여기에서 우리가 이쪽 명령 창에서 보통 단축키로 보통 이동을 해요. ST라고 입력할게요. 이 ST는 스타일에 해당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그 도면 색깔을 지정할 때 아니네요. 잠깐만요. 여기로 들어갈게요. LA죠? 잠깐만요. LA로 들어갈게요. LA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도면의 색깔을 지정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제도 도면을 보게 되면 뭐 여기 뭐 하늘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제도 도면을 그릴 때 옛날 때가 지금이야 뭐 칼라로 도면을 인쇄할 수가 있다 하게 되지만 지금도 아직은 칼라 프린터가 좀 대중화되진 않았죠. 뭐 물론 이게 잉크젯 프린터로 뭐 사용할 수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보다는 이 칼라 프린터의 가격이 좀 더 저렴해졌기 때문에 뭐,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칼라 프린터가 뭐 레이저 프린터 옛날에 레이저 프린터 뭐 A4 용지나 A3 용지 같은 경우에 150만 원, 뭐 200만 원 가까이 됐었거든요. 선생님이 예전에 샀을 때도 한 100만 원 정도 했었던 걸로 알아요. 하지만 지금 한 40만 원대, 50만 원대 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해진 거에 해당하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규칙이라든가 규정, 뭐 도면에서 그려야 된다는 뭐 그런 것들도 보통은 이게 하루아침에 변경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도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색깔에 대해서 우리들이 표현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 굵기에 대한 표현은 일반적으로 색깔에 대한 표현들을 보통 굵기로 표현을 해가지고 도면이 도면의 그 것들을 좀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은 선을 표현했을 때 뒤에 있는 물체를 표시했을 때 보통은 뭐 점선을 통해서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레이어 설정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 레이어에서 이게 이름을 우리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 클릭하게 되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 0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디폴트 값, 뭐 고정값이라 해서 보통 수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수정이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도면층 1번, 2번, 3번, 뭐 도면층 1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우리들이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이 도면층에 대해서 뭐 윤곽선, 표제란 뭐 이렇게 뭐 다 지정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번호로 매겨버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보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그 갈매기 표시라고 하죠. 이렇게 V자 형식으로 표시가 녹색 버튼을 해가지고 옮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그릴 때 일반적인 색깔을 일반적이었을 때 0번의 도면의 색깔을 기준으로 그린다. 뭐 그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색깔의 기준대로 도면을 그리도록 하는데 이 선의 굵기에 해당하는 것은 선생님은 이게 플롯으로 구분을 져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선 가중치가 나오게 되죠. 이런 선 가중치는 화면에 표시되는 이 선 가중치를 표시하는 거거나 혹은 나중에 출력했을 때 이 선의 굵기를 표시할 때 이런 걸 사용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 선의 색깔을 바꾸도록 할게요. 이 노란색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세 가지는 빨빨빨 해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이게 보면은 여기 이 선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좀 문제예요. 여기가 보면은 이런 선들의 규칙들 ACAD, ISO 해가지고 잔뜩 규칙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뭐 JIS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일본의 그 도면 규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사용하는 도면의 규격들은 이런 히든으로 보시면 돼요. 노란색에서 숨은 선을 그릴 때 히든을 사용하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에 로드된 선의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히든의 선, 즉 노란색 선 중에 3번 도면층을 사용했을 때는 이 그 점선선을 사용할 수가 있다. 숨은 선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보통 이 빨간색 선은 그 일반적인 제도 기능사라든가 기계 설계기사, 뭐 기계기사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 빨간색 선들은 보통 그 중심선이라든가 혹은 팬텀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였을 때 이 부분 움직였을 때 물체가 움직였을 때 움직였었던 범위를 지정했을 때 이게 가상선을 주어졌을 때 보통 팬텀선을 사용하게 되게 됩니다. 이 팬텀선을 어디 한번 중심선에 해당하는 것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심이 영어로 뭐죠? 자, 여러분들 이런 중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뭐 축구 좋아한다면 보통 뭐 미드필드, 뭐 센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센터 같으면 뭐 중앙 수비에 해당할 거예요. 뭐 중앙 공격수라든가. 아마 이 센터에 해당하는 것도 뭐 중심선에 해당하는 것을 지정하게 되면 여기 센터, 이 부분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 센터가 지정이 되고요. 뭐 그 다음에 뭐 보통 그 가상선이라 하게 되면 뭐 가상하게 되면 뭐 유령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옛날에 지금도 뭐 할지는 모르겠다만 팬텀 오브 오페라라는 그 드라마라든가 뮤지컬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보면은 이 팬텀이라는 것은 가상 곧 유령 같은 거거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체가 움직였을 때 일정 범위를 지정했을 때 우리가 팬텀선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팬텀선을 지정을 했고요. 선생님은 근데 추가적으로 이 보라색 선을 사용합니다. 이 보라색 선은 인쇄가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릴게요. 이 인쇄가 안 되는 부분은 여기 이쪽 플롯 설정해서 여기를 꺼버리는 겁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아마 지금 금지 표시 도로교통법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사선이 그어지고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표시가 되는 게 바로 이게 금지 표시에 해당하는데 이 선은 그리긴 하겠지만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에 해당하죠. 자, 이렇게 하고요. 선생님은 여기 7번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도면 템플릿을 따라서 그리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도면에 직접적으로 오토캐드상에서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7번 선을 기준으로 도면의 외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는데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D는 524420이라고 표시되고 뭐 3D는 420297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들이 제도 도면을 그릴 때 뭐 출력되는 문서들을 뭐 정말 크게 그린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플로트로 인쇄를 하는데 이 플로트를 인쇄하지 않고 A3 용지가 인쇄가 되는 그 레이저 프린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제도 기능사 시험을 얘기해 드린다면, 네, 보통은 뭐 A3 용지로 인쇄를 해서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걸 출력해 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는데, 뭐 A2 용지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 A2 용지로 그리는 그림을 A3 용지로 출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네요. 이 A2 용지로 만약에 물체를 그린 다음에 뭐 실제 산업 현장에서 뭐 출력물을 가지고 뭐 그려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러진 않고 아마 회사에 가게 되면 아마 CAD 파일을 뭐 제공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단축키들이 잔뜩 있는데 이 단축키들은 여기 이러한 것들이 좀 단축키에 해당합니다. 보게 되면 뭐 라인, 서클, 뭐 트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맥스 라인, 뭐 브레이크, 뭐 배열 복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키들을 다 이해하고 또 적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거는 좀 현재로서는 조금 좀 무리인 감이 좀 있고 선생님이 지금 그 중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좀 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계과에 들어가서 보통 뭐 수업을 들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계 장비를 다뤘을 때 보통 뭐 저기 뭐 센터 맞추고 하는 작업만 하더라도 뭐 선반에서 센터 맞추는 작업만 하더라도 계속 반복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주어지는 이러한 명령들 자체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후에 되었을 때는 이 반복되었던 작업들이 좀 더 익숙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외우라고 하는 거 선생님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고 그리고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거 권할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REC입니다. REC는 rectangular라고 해서 이와 같이 나오죠. rectangular는 사각형을 얘기하게 됩니다. 영어 시간에 보시면 좀 아시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이쪽 마우스에다 클릭하게 되면 대충 이렇게 나와요. 그 CAD에 대한 명령어들이 REC를 입력해서 이게 나와. 다시요. REC 해서 0.0이라 하게 되면 원점을 지정해야 돼요. 보통은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을 지정을 하고 594 420이라 하게 되면 우리들이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Z 플러스 해서 A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사각형의 면적이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다시 좀 그려볼게요. 선생님 뭐 하나가 틀렸나 봅니다. 594 420. 자, 이렇게 하게 되면 A4 용지의 크기에 좀 적합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요거를 조금 당겨 볼게요. 무브를 통해서 물체의 위치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오스냅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건데 이 오스냅이라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스냅 모드를 지정하는 건데 여러분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있으면 이 낚시하게 되면 물고기가 찌를 물게 되면 딱 하고 걸잖아요. 딱 하고 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작업들을 좀 감각적으로 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오스냅 작업들을 합니다.
중간점, 그 다음에 여기 어, ENC, 그 다음에 교차점. 뭐 이 정도로 좀 지정하면 되면 되겠네요. 여기 삼각형이 나오죠. 이 삼각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삼각형이 나오죠. 중심선에 해당하는 지점을 우리들이 삼각형을 보아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좀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볼 건데 오프셋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이 얼마큼 띄울 거냐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윤곽선을 기준으로 한 10mm만큼 떨어뜨리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도면이 말하는 거가. 그래서 10mm만큼 떨어뜨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10이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을 기준으로 하도록 할게요. 보세요. 여기 이쪽 선이에요. 여기 처음에 그렸던 594420이 바로 지금 이 선이 중첩되어 표시되는 이 부분인데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입니다. 안쪽을 통해 그려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도면에서 나중에 기능사 시험장에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외형선이었을 때 외형선, 윤곽선이었을 때 하늘색으로 표시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에서는 여기가 하늘색을 파란색이라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면 나중에 제도 기능사를 혹시 준비하게 되면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반복적으로 연습 통해서 도면이 좀 더 깨끗해진다, 보기가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선반 밀림 가공을 했을 때 뭐 줄질 작업을 하잖아요. 버 제거한다고. 근데 좀 깨끗해 보이고 다듬질 잘 돼 있고 표면이 좀 매끄러워 보인다 하게 되면 조금 더 그 평가원들이 좀 더 좋게 보는 경우가 있겠죠. 봐서 이쪽 선의 색깔을 이제 바꿔보도록 할게요. 하늘색으로 0번으로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윤곽선, 외형선이었을 때 이게 하늘색, 숨은선 표시할 때 히든선, 그 다음 센터선, 팬텀선 이런 것도 지정하는 건데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라인선을 통해서 이쪽 센터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들이 센터선, 중심선에 해당하는 색깔은 어딘지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중심선에 해당하는 색깔이 여기 보게 되면 중심 마크는 초록색으로 하라고 그랬네요. 이 초록색에 대한 선의 색깔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꿔봅니다. 자, 애들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좀 표현하는 방식, 말을 어느 정도 좀 천천히 하는데 잠깐 진행하는 방법은 좀 갑자기 빨라진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요와 같은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지금 마우스 왼쪽 버튼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해가지고 드래그하면 선택이 안 돼요. 선이 한쪽 부분 조금만이라도 선택했을 때 다 선택이 되도록 하게 되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하고요. 만약 오른쪽 버튼을 했을 때는 전체가 다 선택이 되었을 때 이게 선택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팁이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도면을 그리게 되면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녹색 선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TR 해서 이 선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보도록 할게요. 잘라졌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TR에서 선생님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어요. 마우스 요거를 선택했어요. 다시 보여줄게요. TR 선택해서 선생님이 하나의 기준을 정할게요. 이걸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웠어요. 그럼 이제 선은 여기만 남았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면에 그려졌었던 거하고 비슷하게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면 됩니다. 표제란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표제란을 그릴 때 보게 되면 120이라 나왔고 여기 양쪽의 폭은 10mm라고 나와 있네요. 한번 그려볼게요. 그 전에 지금 이 선은 지금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완전히 구속이 되어 있어요. 한데 이걸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선이 다 따로 놀죠. 여기 이쪽 중심선 같은 게 따로 놀죠. 이런 식으로 선을 따로 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른 다음에 X라고 눌러봅시다. 선이 깨져요. 엑스플로이드를 해서 선이 깨져버립니다. 그 다음 작업은 여기에서 오프셋에서 120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걸 왜 사용했는지는 이거 보시면 좀 알게 될 거예요. 선이 이런 식으로 깨져서 나오죠. 지금은 좀 지루할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적인 작업들을 쭉 설명하다 보니까 귀찮고 지루하고 하는 작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그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한데 이 작업들을 선생님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제도기능사 딸 때 학원에 이쪽 학원에서 한 9시에 들어가서 9시에 나왔어요. 예를 들어 12시간을 했다는 얘기죠. 학원에서. 그 다음에 9시에 들어가서 12시까지 했는데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뭐 기능사 자격증을 따는데 네, 선생님이 약속 하나 하자면 다시 약속하자 하자면 그 제도 기능사 하나만 제대로 하더라도 여러분들 취업에는 분명히 플러스가 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오프셋을 통해서 15만큼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 요렇게 그립니다. 오프셋을 통해서 10만큼 떨어뜨릴게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기 이쪽 창에서는 잔뜩 있는데 조금 줄여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트림을 통해서 지울게요. 지웠고요. 트림을 통해서 다시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셋을 통해서 25만큼 해서 오프셋을 통해서 25만큼 해서 선생님이 요거를 그렸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5, 15가 나왔고 여기의 치수는 계산하게 되면 55에서 뭐 30 나오는데 아주 정신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작품명 나오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여기에서 25, 15입니다. 25, 15입니다. 오프셋 25, 오프셋 15입니다. 트림을 통해서 여기를 자를게요. 트림을 통해서 여기를 자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15, 40, 25네요. 오프셋 15. 이렇게 반대로 그리면 안 돼요. 오프셋 40. 트림을 통해서 필요 없는 선은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글자들이 나오죠. 품번, 품명, 제재, 수량, 비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 부분 내용을 집어넣는 것은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집어넣는 작업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글자의 종류를 우리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디멘전 스타일이라고 해서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치수 스타일 관리자들이 나와요.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ISO 25에 해당하는 글자를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쪽 도면에서 그려야 되는 이 화살표 혹은 여기에서의 단위, 디그리들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된 잘 보이실라나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쉼표가 나오잖아요.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쉼표로 표시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식이라든가 영국식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쉼표로 간혹가다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죠? 이 쉼표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점으로 표시하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바꿀 수가 있어요. 쉼표가 아니라 이것을 마침표로 표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선생님은 지금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선생님은 이 문자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문자는 여기에서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 문자에 지정하는 것도 그냥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글꼴 이름을 ISO CP라든가
이러한 글자나 아니면 저기 로만스 사용을 많이 했어요. 로만스를 사용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도면이 선들이 많고 복잡하게 되면 뭐 화려한 글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이거 잠깐. 요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들이 한글 많이 사용을 하죠. 한글이 뭐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글자를 뭐 도면에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써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도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휴면 편지체나 휴면 매직체 이런 경우, 휴면 예체 이런 것들도 글씨의 포인트가 예뻐 보일 수는 있지만 도면에서 간혹 가다가 뭐 단소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쁘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플런지 컷 뭐 예를 했을 경우에 글자가 축소되거나 했을 때 글자가 깨끗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단순화된 글자들을 좀 원했어요. 옛날에. 그리고 요즘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여기 이 글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글자 좀 평범하게 사용하는 글자 로만스라든가 ISO, CP를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큰 글자를 선택을 했을 때 WHG, TXT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좀 WHG, TXT나 뭐 WHG, GTX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나중에 글자가 좀 어긋나 보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WHG, TXT로 하게 되면 뭐 인수했을 때 좀 깔끔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적용 버튼 누르고 닫기 누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글자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한번 여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작품명 뭐 척도 수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선 하나 좀 더 그어야 되겠다. 7.5 이 부분 트림해서 선을 또 지우고 보게 되면 여기 작품명, 척도각법, 1대 삼각법, 품명, 재질 수량 비교 이렇게 나오는데 선을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여기 하늘색이라 하게 되면 여기 이쪽 부분, 외쪽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하늘색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을 보게 되면 여기 이쪽 부분은 굵죠. 그 다음 여기도 굵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 좀 깔끔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자세하게 나중에 또 혹시 공부하는 시간이 있다 하게 되면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뭐 그 내일 배움 카드제 이런 거 이용하게 되면 뭐 정부에서 그 지원을 그 교육받는 데 지원을 해주고 그 나라에서 그 수업을 들었다고 아마 지원금을 제공을 해요. 뭐 그런 거 잘 선택을 하게 되면 공부도 공짜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할게요. 선생님은 좀 깔끔하게 보인다는 그 템플릿이 이 정도니까. 자, MT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첫 번째 구석과 반대 구석을 지정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글자가 나오게 되는데 자리 맞추기에서 중간 중심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심을 선택하시고 글자의 크기는 요거는 5로 합니다. 자, 작품명이라고 적읍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아이고, 잘못했네요. 여기에서 중간 중심으로 갈게요. 어이, 왜 안 돼? 잠깐만요. MT, MT. 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자리 맞추기 중간 중심 다시 됐네요. 자, 중간 중심 하고 작품명이라고 합니다. 여기 글자 크기가 안 바뀌었죠? 이거를 다시 5라고 합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보에서 썼던 지금 도면 템플릿에서
글자의 크기, 글자의 높이가 5mm였을 때 초록색으로 사용하세요. 3.5mm 때 노란색으로 사용하세요. 2.5때 빨간색으로 사용하세요. 이런 것들이 규격이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글자를 초록색이나 노란색으로 사용하시고 여기는 이게 보통 5mm의 글자를 사용하라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면 높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을 표시를 할 때 이게 작품명 이 부분을 그 글자를 좀 크게 해서 좀 잘 보이도록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노란색으로 그리면 돼요. 쓰면 돼요. 자, 계속합니다. 자, 요거로 이제 앞으로의 글자색은 일반적으로 노란색이라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3번으로 할 경우에 글자를 쓰게 되면 이게 점선 글자가 나오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MT를 사용해서 작품명을 입력을 하는데 굳이 작품명이라 적지 않고 진짜 작품명을 적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자, 왜 안 돼? 중간 중심 가고 글자를 O라고 하고 자, 도면 작성 연습이라고 적고요. 자, 여기 작품명에 해당하는 글자는 이제 보통 초록색으로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꾸고 자, 근데 다시 또 이제 글자색이 바뀌었죠. 처음에 지정했을 때 이쪽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게 바뀌어지는 거고 앞으로 사용했을 때 1번으로 하게 되면 1번이라 이런 식으로 바뀐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서는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비고 이렇게 적는 건데 자, 계속 적어 볼게요. 중간 중심, 품번. 자, 근데 여기에서 글자가 아마 요거가 3.5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볼게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3.5죠. 노란색으로 쓸 때는. 다시 좀 할게요. 계속. 그래서 자, 요거를 3점으로 바꾸고요. 자리 맞추기 다시 아이고 자리 맞추기 3.5 중간 조세 분명 보기가 좀 이렇게 보는 게 좀 좋다 하게 되면 살짝 띄우면 되고요. MT에서 또 다시 여기에서는 또 3.5 자리 맞추기 요거는 다시 요거를 클릭해야 되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중간 중심 나왔고 재질 다시 여기에서도 MT에서 바꿔보고 수량 여기에다가도 비고 놔두고 이것도 3점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3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척도 각법이라고 했으니까 자 MT 다시 하고 여기에다가도 척도 각법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척도 여기에다도 각법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으로 하고요. 이게 바로 이렇게 클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2019에서 사용하는 뭐 특수한 현상 같긴 해요. 선생님이 했을 때는 좀
이런 현상은 좀 없었는데, 이 기능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오토캐드 클래식 버전을 사용한다라는 식으로 업데이트 거기에 패치 파일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깜빡했네요. 이게 척도인데 삼각곱이에요. 삼각곱 밑이죠. 자, 이게 수정을 했고요. 자, 이거를 이제 조금 카피를 할게요. 이 글자를. 자, 왜 카피를 하냐면, 자, 볼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하나 칸을 지정해서 했을 경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차라리 이것을 카피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금방 되기 때문에 보통은 많이 또 카피도 이용을 해요. 복사해가지고 좀 템플릿을 그리는 시간을 좀 줄인다. 5시간 안에 그리는 거거든요. 이게 5시간에 5시간 반. 이렇게 하게 되면 템플릿이 완성이 됐습니다. 보면은 여기 상단 표제란은 만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갔을 때 상단 표제란까지는 또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단 표제란은 좀 중요한 것들이라 제 선생님 하단 표제란을 좀 그린 거고요. 이 하단 표제란 그리는 것은 좀 이따가 그 하단 표제란과 상단 표제란 그린 거에 대해서 이따가 선생님이 또 제도 도면을 보여주면서 또 얘기해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은 전사은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그렸던 그 도면 템플릿 중에서 제도 도면을 보여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보게 되면 이쪽 부분, 그러니까 2D 도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2 용지로 인쇄한다 그랬죠. 보게 되면 이 도면이 이 치수들 보게 되면 여기 60mm, 뭐 57mm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도면에서 일반적으로 표시했을 때의 기호는 밀리미터로 표시한다고 했고 밀리미터가 아닌 경우에서는 그 단위를 표시하는 게 보통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도면들을 다 이렇게 밀리미터로 표시한 것들은 이렇게 표시한 것들은 이만큼 물체가 굉장히 작게 그려지지만 보세요. 이게 상당히 좀 많죠. 부품들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것들을 굉장히 좀 정밀하게 그릴 필요가 있고 좀 해석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계과 학생들이 좀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기계과뿐만 아니라 뭐 제도기능사 기계과뿐만 아니라 혹은 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거나 혹은 뭐 취업을 했을 때 혹은 뭐 다른 전공으로 취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도면의 이해가 어느 정도 좀 잘 돼 있으면 뭐 취업하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건 삼각법을 통해서 그린 거고요. 보게 되면 척도는 1대1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뭔 말이냐면 만약에 이걸 A2 용지로 확실하게 뽑았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 플로터로 뽑았을 경우에 자로 재었을 때 요거를 자로 재면은 요거가 60mm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선생님이 그렸고요. 아마 그런 작업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제도기능사를 준비하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여긴 또 5mm가 나왔네요. 이건 뭐냐면 대문 템플릿에 따라서 이걸 5mm를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거기 기능사 시험장 보게 되면 이게 템플릿 양식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서 확인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있다 보셔도 돼요. 충분히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건데 요걸 또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 좀 이 선들 안쪽에 있는 선들은 좀 작게 했죠. 가늘게 했죠. 이게 나중에 출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늘게 출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아까 이 부분 동력 전달 장치에서 이쪽 모델과 뭐 여기 모델, 뭐 여기 축 모델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D 모델과 2D 모델 이 두 가지를 뽑는 거예요, 작업이. 그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출력을 해서 저기 보여주는 것이라 보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보게 되듯이 등각 이소메트릭, 그러니까 등각 투상을 사용해서 보여준 건데, 이 등각 투상을 했을 때는 뭐 일일이 자를 떼고 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약간 기울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등각 투상으로 그려지는 거다. 뭐 1대1이 굳이 안 맞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쇄하는 작업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그렸던 것은 지금 정말 간단한 도면 중에 하나예요. 윤곽선과 중심선과 표제란이 그려져 있는 도면의 양식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인쇄를 어떻게 시키면
그래도 기능사 시험에서 준하는, 기능사 시험에서 문제가 없는 그 정상적인 도면이 나오느냐라는 거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선생님들마다 출력하는 방법들이 약간씩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여러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혹은 뭐 제가 직접적으로 그려봤을 때 그래도 이 방법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는 것으로 합니다. OT. PLOT라고 명령어를 치게 되면 우리가 선생님은 지금 이거 인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PDF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PDF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여기에 있죠 해서 이러한 뭐 오토캐드 PDF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뭐 한컴 PDF 뭐 마이크로소프트 PDF 이런 PDF 파일들을 인쇄하는 출력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은 여기 있죠 DWG2 PDF 파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인쇄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ISO 전체 페이지에서 A3를 선택합니다. ISO 전체 페이지 A3를 사용하게 됩니다. ISO 전체 페이지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 표시가 아니라 범위로 선생님이 임의로 지정을 할 거예요. 윈도우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구석은 아까 사각형을 그렸던 보라색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들이 그리는 그림들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쪽으로 A3로 A2로 그렸지만 이걸 A3로 맞춘 거에 해당하는데 이 A3 용지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하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돌려져서 최대한 공간 확보를 최대한 완벽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도면을 그릴 때 거기 옛날 프린트 같은 경우에선 컬러 프린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색깔 지정을 했을 때 오히려 혼란스럽고 출력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굵기로 지정하는 게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요 굵기 지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플롯, 그러니까 물체를 지금 출력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지정하느냐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플롯에서는 ACAD, CTB가 있고요. 이것을 전체 탭에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색의 선의 굵기를 객체 색상, 이쪽을 검은색을 사용하고요. 객체 여기에서 선 가중치를 0.5로 지정하게 됩니다. 저장 및 닫기에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뭔 말이냐면요. 이 선의 굵기를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0.5mm로. 그러니까 출력했을 때 이 선의 굵기 0.5mm라는 얘기지. 만약에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인쇄했을 때 A3 용지로 인쇄했죠. 이 A3로 용지했을 때 0.5mm라는 얘기고 A2 용지로 했을 때 0.5mm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A2 용지로 인쇄했을 때 A2 용지 플로트 용쇄를 했을 때 우리가 선생님이 보여줬던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도면들. 이걸 자로 쟀을 땐 60mm가 나온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배우는 단계에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NCS라고 요즘에 또 교육 단계에 또 지정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쭉쭉 진행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 선의 색깔은 이게 하늘색을 지정하는 여기 있죠. 객체 색상은 검은색을 지정해야 아까처럼 지금 검은색으로 인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도면이 깨끗하게 나오고 나중에 기능사 시험이라든가 기사 시험에서 그 규정대로 인쇄가 되는 겁니다. 요게 선 가중치를 0.35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이제 노란색은 무엇으로 하냐면 노란색은 여기에서 0.2mm로 하라고 했으니까 노란색은 또 여기에서 객체 색상을 검은색으로 지정하고 여기에서 선 가중치를 0.25로 합니다. 0.25였죠?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노란색 0.2mm 왔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아까 검은색을 지정을 하고 선 가중치 0.18mm를 하고 저장 및 닫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0.25, 0.35, 0.5 다 지정이 됐네요. 자, 저장 및 닫기 하고 미리 보기 눌러봅니다. 확대하게 되면 선에서 굵기가 약간 달라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선의 굵기가 약간씩 달라지고요. 이거를 이제 출력을 확실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DWG2 PDF로 해가지고 IS 전체 페이지에서 이렇게 인쇄한 건데, 자, 이렇게 인쇄한 거는 나중에 기능사 시험장에 갔을 때 나중에 그 플롯 설정을 했었는데 인쇄가 안 돼요. 저기에서 PDF 파일로 인쇄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독관에서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ISO 전체 페이지를 통해서 인쇄를 하게 되면 우리들이 이걸 PDF 파일로 출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여기 PDF 파일로 인쇄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인쇄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게 되면 혹은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쇄할게요. 확인 버튼 누르고 인쇄에 대해서 바탕화면에 대해 선생님이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습에서의 지정하는 것은 실습 1이라고 지정할게요. 확인 버튼 누르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출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도면은 지금 많이 그려지는 것은 도면을 물체를 그린 건 전혀 없어요. 진짜 그린다면 아까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다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 작업이 선생님이 경험했을 때도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학생들은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은 12시간을 해서 이렇게 학원에서만 12시간씩 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회사에 가거나 혹은 취업을 하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었던 이 기계과에서 배웠었던 CAD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코 적은 난이도가 아니다 라는 거 선생님이 보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1시간씩 연습을 한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1학년이다, 2학년이다 하면 학교에서 했던 과제만이라도 충분히 이수하게 되면 이렇게 한 학기 내에서도 충분히 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원 가면 또 비싸잖아요, 돈.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은 좀 어렵지만 PC방을 가거나 혹은 여러분들 여가 생활할 때 충분히 즐기는 것, 선생님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충분히 쉬는 것도 나중에 또 학습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돈, 그 돈 아껴가지고 노는데 한다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템플릿 작업하는 것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업에 대해서 이 템플릿 작업에 대해서 쭉 진행을 했었는데요. 수업 듣느라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